연관을 한번 지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뭔가 게임의 기원과 발전에는 뭔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져볼 텐데요. 네,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RPG 리퍼블릭의 이재영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게임화가 우리의 실생활과 사회에 잘 정착을 하려면 이렇게 발표 주신 대로 게임화의 일상화, 일상화의 게임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랬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선사시대부터 쭉 내려오는데 굉장히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혼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게임을 하면은 정말 공부도 못 하고 게임도 못 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이제 인식이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점점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사실은 이미 게임이 너무나도 일상화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직업군으로도 한 4위 정도 게이머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인 게 이제 4위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포츠에서 박세리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그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이제 골프채 사주고 골프장 데려가서 연습시키고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김연아 선수가 나왔을 때 또 아이스링크장 데려가서 그 이후에 이제 2세들이 김연아의 2세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뭐 빛내고 있다라고 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근데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변화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뭐 법하고 이런 법과 규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적당한 법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게임 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전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는 이걸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어떤 이런 상황에서 모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게임을 규제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게임 산업 자체가 이제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선수들이 해외로 다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역행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풀어야 될 것은 세계의 어떤 흐름하고 역행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해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황재순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메타버스의 안정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당장 그러니까 유저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게임 관련한 협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게임화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더 어떤 발전을 시키고 싶으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 서비스의 개발을 보면 일단 게임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또 이런 필요한 엔진들에서조차도 이제 구현을 많은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 없이 이제 구현이 가능한 어떤 정도의 수준까지 어떻게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대형화되고 이제 용량이 많아지고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끊김없이 보낼 수 있는 데 대한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제가 뭐 AWS 그 행사를 잠깐 참관을 했는데 그 행사에서도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기술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이거는 비단 AWS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MS에서도 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 서비스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플랫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이제 연동에 대한 이슈를 가장 많이 이제 화두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타버스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디 등록을 할 때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된다든가 네이버 계정만 있어도 된다든가 이런 어떤 연동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이슈화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전체 산업군 자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저를 포함해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했었을 거고, 이래 최근에서야 줌 같은 화상회의나 비대면 같은 것을 이제 경험해 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시티로 대학 캠퍼스 교육이 이렇게 변화한다면 현재 있는 큰 대학교들의 오프라인 공간들을 메타버시티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기 전에 모든 패널들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회자님의 능력을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엄청나십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아까 우리 이재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시회를 우리가 이제 가상에서 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이 진짜로 없다면 메타버스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진짜로 이제 어떤 세계가 올 거냐면 가상에서만 본 사람들 엄청 많겠죠. 싼 값에 예를 들어서 뭐 1불도 안 내고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겠지만 100불씩 주고 진짜로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밸류, 가치를 갖게 될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옛날에 인체 수술을 못하니까 이걸 가상으로 메타버스에서 했는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대학, 캠퍼스 이런 대학은 엄청나게 밸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게 무슨 듀얼로 아니죠.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듀얼 체제로 잘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전혀 궁금하시지도 않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지만 게임 아까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칼을 집에서 사용하는데 위험하죠. 아이들한테 줄 수 없죠. 법으로 규제하나요? 칼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법으로 규제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게임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규제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 휴대폰 가지고 놀아요. 근데 가서 들어가서 보면 노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요리 유튜브, 어떤 애는 노래 보는 애, 어떤 애는 게임 보는 애. 게임을 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설명하는 걸 듣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요리도요. 요리를 직접 하는 그 동영상을 보는 애가 있고요. 요리 맛집을 또 소개하는 걸 보러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결국은 컨텐츠가 결정을 할 것이고 과연 그것을 보는 시간이나 어떤 절제
이것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물어보시지도 않았지만 답을 드리면서 저에게 질문 주신 것도 결국은 가상과 현실은 네. 같이 갈 것이고 분리돼서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M9 아카데미의 박성재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게임 관련 전문 교육을 지금 직접 하고 계신데요. 만일 게이미피케이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제 직접 이제 또 교육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 어떤 점이 교육의 중점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게임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제 좀 그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게임 원화 같은 걸 하나 그린다. 근데 이제 게임 원화를 이렇게 딱 막연히 그리는 것보다는 거기다 이제 스토리 라인 같은 걸 구성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스토리 라인에 맞춰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훨씬 더 좀 게임화된 또 재미 요소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림을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기획이라든가 게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좀 애들이 흥미 요소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떤 그 수업 그 환경을 맞춰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일반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동기부여나 스토리텔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